안녕하세요. 에듀캐슬에서 중동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이번 2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 끝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기말고사에서 모두가 어려워했던 그리고 정답률이 높지 못했던 서술형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만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중동고 내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가 글의 도입부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글의 도입부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개인적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커서 어떤 일에 대한 한마디로 원인이 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여기 한번 볼게요. This paragraph presents the A information. 자, 이것은 A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때 오는 전치사 about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How soccer became the writer's favorite sport. 어떻게 축구가 favorite sports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A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the writer's tone in this paragraph. 이 패러그래프에서 라이터의 어조는 비합니다. 그 다음에 in that 하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뭐라는 점에서? The writer is reminiscing이라고 하면 특히 reminiscing about 해서 추억에 젖다,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비한 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적으로 영영적으로 쫙 들어갈 게 아니라 한국어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단어, 어떤 뜻이 들어가면 좋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일단 A에는 많은 아이들이 여기를 많이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생각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제공한 워드 패밀리나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여기에 많이 꽂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단어를 암기를 했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하고 모든 파생어를 다 암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털이 들어가야 될까? 혹은 이 자리에 underline이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서 fundame. 자, 이거는 하나가 남아요. 펀더멘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underline을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 뭐였냐 하면 답은 background였습니다. 사실 언더라인이랑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뭐라고요? 글이 도입부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끌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됐는지를 앞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한마디로 개인적인 배경이 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언더라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의 기본 또는 근간, 이런 뜻이고요.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학교 수업에서 백그라운드를 가르쳐주지 않았었다, 필기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A에 들어간 답은 백그라운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맞추기가 쉬웠는데 이건 역시 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채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었습니다. 답은 센티멘탈이었어요. 왜? 센티멘탈, 감정적인,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자 그랬었죠. 어떤 거야? 내가 옛날 그 유년 시절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어때? 감성적인 혹은 감정적인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중 단어는 센티멘탈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B는 조금 넣기가 쉬웠어요. 특히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아침 직보를 할 때 요 단어를 한번 짚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문제는 A죠. 언더라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걸 바꿔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백그라운드와 언더라인이 명백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백그라운드만 답으로 인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이걸 정말로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다 혹은 강조하지 않은 단어다라고 하면 이 킬러 문항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식, 지난 1년, 중동 1학년에서 지난 1년 동안 보여진 문제 패턴들, 객관식 패턴들을 보면서 그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 가르쳐주지 않은 어휘여도 충분히 상황 파악을 통해서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법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출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평범한 그런 수능 어법적인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다지선다형과 그 다음에 주제는 관련이 있지만 조금 새로워진, 즉 변형이 된 문장으로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런 어법 유형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게 킬러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동고 학생들은 예비고 2든 예비고 1이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무조건 중동에 맞춰서 어휘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겨울에. 그래서 이번 겨울에 어휘력을 많이 상승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에는 객관식 만점자들이 있습니다. 객관식 만점자들은 왜 객관식 만점을 받을 수 있었냐? 이번에 시험이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만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자료 자체가 중동고 스타일에 맞게 모든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서 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를 주면서 그 자료에 맞춰서 문장 하나하나 쪼개보고 어법을 이렇게 변형해보고 저렇게 변형해보고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한 문법, 기본 문법이 이제 교과서마다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문법이라던가 그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 문법이라던가 그런 기본 문법과 관련된 것은 또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봅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걸 고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써보고 영작해보고 빈칸 채워보고 이런 연습도 하고요. 그 이외에 기본적인 어법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 지문 혹은 시험 범위에 있는 그런 문법들 말고 이 학생들의 기본 문법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지선다형이 나오든 새로운 문장이 나오든 아이들은 일단 뛰어들어서 문법적으로 문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고 1과 예비고 2 학생들은 내신을 이제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신을 신경 쓸 때 딱 맞춰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맞춰서 내가 정확한 단어를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있어야 할 거고요. 두 번째,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서 어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문장이든 새로운 문장이 아니든 변형이 됐든 안 됐든 내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으로 뛰어들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캐슬에서는 아이들을 섞지 않고 중동고 반을 따로 만들어서 중동고 아이들만 내신에 특화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 성적을 다 받아보고 아이들의 문제 패턴을 한번 살펴보고 틀리는 문제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고 요번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여기를 극대화시켜서 내년 내신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내년 내신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답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지고 단어를 잘 생각을 했다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기본적인 어휘력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에듀캐슬 영어 김미선이었습니다.